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네, 이번 한 주 또 국내 증시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종목들은 또 이제 그렇게, 좀. 오늘 이제 시장이 뭐랄까요? 상승했는데 전문가님 왜 이렇게 처져 계시나요? 일단,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네. 일단 제가 시장 얘기를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시장 얘기를 하기에 먼저 앞서서,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매매를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번 주도 그렇게 좋은 장세,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하기에 좋은 장세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렇지만, 또 가는 종목은 또 계속해서 또 가는 그런 이제 또 시장의 흐름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좀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미증시가 좀 이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증세 관련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지금 조정이 나온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100포인트대를 좀 이제 올라선 상황에서 이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려고 이제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살짝 이제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본다면 이제 21선이죠. 여기 21선에서 바로 이제 지지받고 또 다시 이제 바로 꼬리를 좀 달고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림이었거든요. 이 구간대를 이제 3,100포인트대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인데,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의 흐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이 나오는 이런 지수의 흐름은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시점에서 한번 또 조정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증세 관련해서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도 연일 계속해서 이렇게 지수만 올라가는, 계속해서 지수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속 양봉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음봉도 한 번씩 나와주면서 조정도 한 번씩 주는 그런 이제 건강한 조정이 나와줘야 우리 국내 증시가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갈 땐 가더라도 한 번쯤은 좀 쉬어갔다가 다시 가줘야, 그래야 그 상승 시세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자꾸 이제 비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수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쉬어갈 때 좀 쉬어가지고 또 지지받아 줄 때 또 지지받고 있고, 그리고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종목들 자체는 또 흐름이 그렇게 또 썩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휴마시스 같은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죠?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제 종목을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에서, 자, 이제 휴마시스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휴마시스인데, 자,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800명대로 지금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테마로 종목으로 좀 이제 엮이면서 이제 같이 이제 또 이제 시세 부스를 또 크게 해주는 흐름인데,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저도 이제 이런 급등주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급등주들의 이제 그런 이제 테마 자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주랑 이제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그 테마가 형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자금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테마들을 이루고 그런 테마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건데, 이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연일 이제 계속 상승세를 만든다.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14,000원대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두 개가 나오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보통은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리거나 좀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여지가 있는, 그죠?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도 만들어주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좀 만들어주고, 좀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연일 또 상승, 또 조정, 또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만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 자체,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저는 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간다. 뭐 이제 휴마스위스뿐만 아니라 뭐 EID나 스푸트닉 관련해서 EID나 그다음에 뭐 이트론이나 이화전기 같은 그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더 다른 테마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테마들이 크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이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지금 시장의 특징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휴마시스가 가고, 그리고 이런 이제 백신주들 갈 종목들이 없으면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그러면 이제 갈 테마가 없으면 이쪽 테마만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은 크게 조정을 받겠거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만 이렇게 이제 백신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 백신주나 아니면 키트주나 다른 제약바이오들도 덩달아서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몰려버렸어요. 수급이 몰리고, 그리고 또 이제 철강 관련해서 또 이제 또 재료가 또 만들어지면서 또 철강주들이 또 움직여버리는 바람에 우리 주식들이, 국내 증시가 처음에 초반에는 크게 밀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또 이제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려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수의 흐름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지수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금은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당연한, 그죠?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증시도 당연히 조정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강력한 어떤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지 역할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 시점에서부터 상승세가 나올 때, 여기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들어갈 때, 자,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지수를 올리려고 작정을 한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뭐 다른 종목들, 여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733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종목이 567종목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상승하는 종목보다, 아니죠? 어떻게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데 어떻게 지수가 올라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지수를 올리기에 급급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은 지수를 올리기에 급급하다. 그러니까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만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이끌면서, 여기에서는 또 이제 본다면은 다른 종목들이죠. 다른 테마들을 또 움직이면서 지수를 올렸다가, 또 이 시점에서부터는 또 제약바이오만 또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올리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면은 또 반도체를 이용해서 또 지수를 올리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또 다른 종목, 다른 테마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테마의 순환매를 일으키면서 계속 지수 올리기만 굉장히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를 올리기는 굉장히 급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한마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야. 유동성적인 부분인데, 한동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때, 이때에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유동성이 좀 끝나가는 시점이었었죠. 유동성 장세가 좀 끝나가는 시점이었었는데 왜 유동성 장세가 좀 끝나가는 시점이고 주가가 계속 지수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쪽으로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일 코인 쪽으로 연일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몰려졌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3월달 이후에 어떤 우리 국내 증시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할 때처럼 여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 그죠? 네, 이런 황금기 시장이 한마디로 코인 시장이었어요. 그때가 지금 여기에서 주식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고 할 때가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부각을 시켰다가 그리고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종목들이 많이 이제 오를 만큼 또 많이 오르고 난 뒤부터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 국내 증시는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 시점에서부터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코인들이 또 계속 안 좋은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네. 왜? 국내 증시는 이제 올릴 만큼 올려놨고, 그죠? 지수로 올릴 만큼 올려놨고, 누가 봐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 계속해서 연일 좋은 소식들밖에 안 나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일 좋은 뉴스만 나오고, 계속해서 국내 증시로, 앞으로 이제 좀 더, 증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코인 시장은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여기 이 시점에서 하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여기 시점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고 꼭 지수를 어느 정도 많이 끌어올려 놨을 때 1000포인트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고 그리고 코인 시장을 실질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있고 그런 하락하는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동성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지수를 굉장히 급급하게 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목들도 보시면요. 제가 아까 전에도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 보세요.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그죠? 사고 싶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저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종목들도 있죠. 한전기술 같은 종목이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운봉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오늘 같은 운봉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 이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 가는 종목들은 계속 연일 양봉만 만들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 때부터, 3월달 이후 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한마디로 시장 분위기 자체를 이거는 투자가 아닌 투기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이제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라면은, 그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라면은 한편으로는 빨리 이런 흐름들을 빨리 체크를 하고 시루에 편승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런 이제 기준과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네, 겁이 난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연일 하락세를 이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우려스러워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그림들을 계속해서 이제 양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100%대, 200%대, 300%대까지의 상승폭을 쭉 만들어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불과 한 3, 4일 만에 바로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시켜버리는 네, 그런 흐름들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쭉 봐왔어요. 이 코로나 이후 때부터 계속해서 쭉 봐왔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인 시장도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에서 하루에 뭐 20%씩 밀어내고 20%씩 밀어내고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바로 또 언제 어느 시점에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좀 이런 이제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겁이 나기 때문에 선뜻 이제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단기적인 단타성 매매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선뜻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을 단기로 보면서 바로 이제 크게 비중을 실어가면서 이제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장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투자 전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투기성이 좀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테마고 그리고 테마주도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죠. 테마주도 같은 경우 누가 올린다고 그랬어요? 세력들이 만들어서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죠. 진단키트 이미 재료 다 노출된 거예요. 그죠? 재료 다 노출된 거고. 그리고 이트론이나 이화전기 같은 경우 스푸트니크 백신 다 재료 다 노출된 겁니다. 오로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는 재료로 그냥 오로지 기대감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연일 상승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다 노출되는데. 자, 여기에서 오늘 또 갈지 내일 또 갈지 어떻게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HLB 파워죠. 자, HLB 파워. 기후 정책 관련해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기후 정책 관련해서 테마를 엮이면서 수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HLB 파워는 여기에서 왜 여기까지 상승세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냐. 네. 뚫고 올라가려면 얼마든지 뚫고 올라가고 다음날 다시 여기에서 또다시 양봉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는 오로지 세력들밖에 없습니다.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료가 다 노출된 건데 왜 이런 식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냐.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자, 이걸 누가 만들어가냐. 세력들이 만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를 할 때는 약간의 도전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도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투기성이 또 동반이 되어야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한 매매를 통해서 또 빠른 또 대응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나든지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제 저가 매수를 한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시장, 그런 종목들, 그런 매매 방법을 해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네. 근데요, 제가 분명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냐고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시장 정리부터 아주 대응 전략까지 방송 혼자 하실 건가요? 네. 너무 시장이, 너무 답답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울분을 어떻게 터뜨려야 될까. 이 울분을 어떻게 터뜨려야 될까 싶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타이밍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우리 시장 지수만 올라가면서 종목별 장세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였기 때문에 매매하기 좋은 장세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표정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테마주들을 공략해보자라고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명확하게 대응 전략 시장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조금 전에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EID 같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연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마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또 조정이 나올지 몰라요. 오늘 같은 경우에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거래량으로 분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급등주들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그리고 그러한 거래량이 뭐 유통 주식수를 좀 넘어서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은 테마주라는 게 참 웃긴 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 7,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굉장히 75,000주죠. 75,000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이런 매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매수세보다 더 많은 매도된 물량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매도된 물량이. 그러니까 이런 물량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죠? 분석이 잘 안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매수된, 여기 이 거래일 동안 매수된 물량 자체로 계산을 해본다라면은 이 오늘 매도된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이미 매집이 되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나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자 여기에서 또 테마주라는 게 세력들은 또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매집을 하고 다시 여기에서 또 이 시점에서 또 주가를 또 끌어올려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테마주예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적으로 본다라면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저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재료에 대한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약간의 그런 이제 시장성에 대한 어떤 지금의 시장 흐름들, 지금이 시장 흐름들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가는 장세고 그리고 갈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테마의 순환매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감안을 충분히 하신다라면은 지금 뭐 EID나 뭐 이런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들은 한번 이런 시점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요.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재차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정작 확실한 건 없어요. 정작 확실한 건 없고 정부에서 자체도 여기에서 이런 백신을 갖다가 뭐 이제 뭐 수입을 한다는 뭐 그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뭐 이제 얘기된 것고요. 그리고 오히려 뉴스 자체로 본다라면 더 불확실성하다는 쪽으로 더 얘기가 많이 좀 기울어져가요. 그런데 어때요? 수급은 그게 아니다. 주가는 그게 아니다. 테마는 그게 아니다. 오로지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감안을 하시고 오히려 눌렸을 때 좀 거래량은 좀 조정을 보이고 할 때 그때 어떤 이제 재차 다시 또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매매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도 본다라면은 뭐 솔직히 뭐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또 테마주를 본다라면은 여기에서 EID나 뭐 다른 뭐 유화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 뭐 이제 뭐 종목들 중에서도 본다면 뭐 바이넥스나 뭐 이스웨티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정작 수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이 테마주에서도 선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오늘 많이 올랐던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 시장에서 연일 경기 민감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건설주들, 대형 건설주들을 비롯해서 건자재 관련주들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철강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죠. 그죠? 오늘 철강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건대주 관련주들도 같이 이제 뭐 동반 좀 상승해주는, 네, 종목별 장세를 또 보여줬었는데, 특히나 이제 뭐 포스코 광판 같은 경우에 또 좀 많이 올랐을 거고, 그죠? 네, 포스코 광판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좀 주가를 또 올려주는 말 그대로, 아까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는 종목이 또 연일 상승을 해주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둘째 치고요. 재료적인 부분들은 일단 둘째 치고, 네,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만드는 장세다. 네,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뭐, 포스코, 뭐, 다른, 뭐, 철강주들이나 뭐, 건자재 같은 관련주들도, 건설주도 그렇고요. 네. 충분히 수혜를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재료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네, 또 계속해서 좀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철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비철금속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건자재도 그렇고, 건설주들도 계속해서 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또 남아있다. 네, 그렇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다시 그런 이제 급등이 또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죠? 언제, 뭐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당장 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라도 다시 충분한 이제 재료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은 또 상승세가 또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건설 관련주들 안에서도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눌림을 받고 있어요. 이 종목들 지금 눌릴 때 매수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관련주들요? 네. 네, 지금 전에 한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재용 부회장까지 해서, 그런 이제 뭐,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멀리 본다라면은 지금 반도체가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그런 시점이라서, 계속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네, 연일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글로벌 대표 기업들한테 이제 압박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뭐 반도체 관련주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뭐 대형주들도 대형주지만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중소형주들 오히려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그 소부장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세가 꽤 좋았었습니다. 뭐 SFA 반도체, 그죠? SF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도 그렇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죠?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좀 무겁기 때문에, 종목들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더딘 흐름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이 연일 코스닥 시장만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오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1,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터졌고, 그리고 1,25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유통 주식 자체는 1,200만 주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유통 주식 수를 넘어서는 대량의 거래량.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악성 메모리들이나 뭐 그런 이제 매물대들을 물량들을 여기에서 다 소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거래량에서. 다 소화를 시키고 오히려 지금 거래량 없는 조정이 굉장히 예쁜 그림이고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매수세가 더 강하게 몰리면서 매집을 해 놓는 게 있다. 네, 이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변동성이 더 큰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차트를 보셨을 때 현재 종목별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자라고 팁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 같은 시장에 테마주들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거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정치 테마주들도 수익을 얻기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 종목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 테마주들은 네.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종목들이 일부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뭐 위즈코프나 그다음에 뭐 애니능률이나 아이크래프트 같은 종목들이 또 이제 상승세가 또 나왔었고 지금 종목들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자,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한번 만들고 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테마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이 인맥주들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뭐 이제 다른 테마들 뭐 신 관련해서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하는 시점에서 장중에 뭐 약간 이벤트 같은 거죠. 이벤트성으로 지금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물론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또 다르게 본다라면은 최근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김동연 부총리 관련해서 이제 종목이 좀 많이 뜹니다. 이 종목이 이제 PM풍연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다르게 본다면 뭐 이제 대성산업이나, 네, 그다음에 뭐 대현이나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SG 글로벌, 네, 지금 SG 글로벌도 지금 이제 인맥주로 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한데, 자, 여기 이렇게 새로운 테마들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프리엠스 같은 종목, 네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벤트성의 그런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그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죠.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다른 종목이죠. 뭐 인터지스나 뭐 오렌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또 가는 종목들은 또 안 가는 종목들은 또 안 가요. 안 가는 종목들은 또 안 가는데 가는 종목들은 또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자, 이벤트성으로 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미 계속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연일 또 상승세가 또 나오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장세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솔직히 이제 매수를 하기 상당히 좀 꺼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장세를 좀 충분히 또 알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뭐 약간 좀 투기성 매매를 좀 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종목들 충분히 좀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 장세가 이렇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목들이 지금 가는 종목들이 또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 장세. 그런 장세 자체도 이런 인맥주들한테서 이벤트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굉장히 분봉의 흐름이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순간 급등 나왔다고요. 순간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조정을 줘버리는 가격대들 상승을 바꿔내서 몇 프로대까지 한 20%대까지 급격하게 올렸다가 상승폭을 바로 다 반납을 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실 때는
빨리, 그죠?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올 때 빨리 캐치를 한다라면은 이런 눌림 시점이나 도파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상승세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는, 그죠? 이미 고점인데도 상승세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다. 벌써 주가가 15% 이상이 넘어갔다. 그렇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네,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은. 네. 지금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고, 너무 고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건 좋지 않고, 빨리 포착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런 뉴페이스 종목들, 이제 PM 풍년이나 중동현 총리 관련해서, 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정치 테마주들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이 테마 역시나 가는 종목들만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또 윤석열 관련주로 PM 풍년 눈여겨보자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 종목들은 네네. 지금 눌리고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우리기술 투자가 좀 많이 눌렸죠. 네. 우리기술 투자가 좀 많이 눌렸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은 제가 아까 전에도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수를 올리기 급급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수를 끌어올림으로 해서 유동성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흐름이고, 코인 시장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그런 자금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던 거를 다시 이쪽으로 주식시장으로 몰리게끔 하려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의도가 같거든요. 오늘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너무 이런 흐름들 자체가 코인 시장을 저도 이제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같이 보고,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같이 보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같이 보는데 너무 희비가 엇갈려요. 주식은 계속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연일, 특히 대표적인 종목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할 때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여기에서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연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그죠? 매수를 하고, 정말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크구나. 와, 지금 시장 좋구나. 이러한 그림들을 만들어 가놓고, 그죠? 그런 그림들을 만들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코인 시장에서 이쪽으로 좀 끌어오고 있는 시점, 그런 이제 그림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게 만약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끌고 오고 나면요. 유동성을 좀 끌고 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코인 시장이 바닥권에서 또 반등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가장 비관적일 때 안 좋은 소식들이 들어올 때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적절한 시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도 지수의 흐름이 연일 이제 오늘 장중에도 장 초반에는 지수의 흐름이 좀 밀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업종을 볼게요. 자, 업종의 흐름 보고, 자, 분봉의 흐름 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코인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냐면은, 자, 주식 시장은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크게 밀렸어요. 그죠? 장 초반에 이제 크게 밀리고 나서 자, 상승이 바로 다시 나왔었습니다. 자, 상승이 나오고, 그죠?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무너질 때 있죠. 네. 무너질 때, 그때, 자, 여기에서 상승세가 나올 때는 코인 시장은 내려가고 있었어요. 한 20%대씩. 네. 밀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눌리는 시점에서는 코인 시장이 오히려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하락폭을 축소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인 시장이 또 내려갑니다. 네,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같이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코인 시장이 좀 좋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너무 고점만 아니라면은 조금은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우리 기술 투자를 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신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조정을 좀 보여주고, 조정이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좀 추세를 좀 돌려주는 좀 이제 그런 그림,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코인 시장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보유자분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로 관심 가지실 분들은 눌림목을 이용해보자라고 정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요즘에 또 도지코인도 이번 주에 핫했었잖아요. 네네. 혹시 전문가님 코인 거래하시나요? 저도 코인을 봅니다. 보고, 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직접적으로 또 매매를 했었던 거라 가지고. 수익 보셨어요? 좀 많이 봤습니다. 와. 네. 웃으시네요. 진심이 나오는 저 표정. 네. 좋으시겠네요. 굉장히 우연찮았죠. 네. 저도 그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올라갈 줄 몰랐고, 굉장히 우연찮게 이제 본 거라 가지고. 그런데 질문이 뭐였었죠? 도지코인이. 그래서. 그럼 가상화폐 직접 거래하시냐고요? 어떻게 보시냐고요? 어떻게 보시냐고요?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이제 많이 흔들리죠. 코인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시점인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죠? 급락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 다시, 주가는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코인 종목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은, 음봉은 굉장히 큰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안 좋은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하려고 어떻게 시장 조정자들이 어떻게 가격 조정을 하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개투자자분들은 오히려 그러한 시장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두나무 관련주, 창투사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이유로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같이 움직이는 거냐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떤 이유?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제 두나무 자체로 따지자면은, 지금 이제 테마성이죠. 그러니까 테마성인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한동안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특별히 이제 종목들을 좀 따지자면은, 잠시만요. 투자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나 그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지금 이제 종목들이 전부 이제 테마성을 이루고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왔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두나무 관련해서 이 테마 자체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나무 관련해서 이런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이렇게 연일 급등을 했었던 이것도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어요.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고, 그리고 다른 이제 지금은 이제 테마주들이 좀 이제 여기 테마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 장세죠. 쉬어가고 있는 장세인데, 여기에서 매집은 잘 되어 있죠.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음봉은 큰데 매도대 물량은 크게 없고, 오히려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제 테마성 자체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거다. 테마라는 게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재료가
주가가 테마라는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바닥권에서 뭐 120%대든 또 150%대든 이렇게 관련해서 상승세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많이 만들어내면은 얘네가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어요. 주가를. 네, 이 주가를 계속해서 뭐 300%대씩, 500%대씩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쉬어가줘야 돼요. 네, 한 번은 쉬어가지고 왜? 자, 여기에서 좀 쉬어가지고 다른 또 테마들이 또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또 다른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또 테마들이 움직여야지. 연일 이렇게 상승세를 만들면은 이런 테마들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분명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지만 세력들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본인들도 어디까지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려면은 그만큼 많은 자금들을 동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자금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연일 뭐 계속해서 그런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 번쯤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본다면은 자,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그림들이 여기에서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그죠? 또 조정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여기, 다른, 그 뭐였었죠? 스푸트니크 관련, 네, 테마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이러한 조정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뜻,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테마성 매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현투자 관련해서는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또 바로 네, 이런 재료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있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승하고 있을 때 매도하면서 수익 보시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 뒤에 다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